제가 따라드릴게요. 컵 씻은 건가? 저는 거품 없이 한번 따라. 네. 네, 진짜 제나세 이거 맛있게 줄 줄 몰랐네. 별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녹색당의 새끼 용가리. 저는 사실 별명이 되게 많았는데 아, 네. 오늘은 노른자로. 오늘 노른자. 오늘 옷이 노른자요. 노른자 아니고 노른자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노른자이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요. 이름은 문정은, 번호는 11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에서 새끼 용가리를 맡고 있는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녹색당에 대해서는 좀 일찍 알았는데 그 안나 류어만이라고 하는 독일 녹색당의 그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처음 녹색당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환경이나 생태 이슈뿐만 아니라 젊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제 보장하고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탐색하게 되는, 엿보게 되는 그런 정당이어서. 저는 정의당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많아요. 정의당 안에 사실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궁금하다. 여기 노른자님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많고, 제가 사실 이렇게 출마하기 전에는 사회복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 활동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 안에 있는 이제 원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아래의 목소리,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이야기해주는 정당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사회 운동 활동을 하고 학교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정치적인 목소리가 되고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좀 어떤 정당에 가볼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하다가 녹색당 강령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강령을 보고 그 떡갈나무인가? 네, 떡갈나무 혁명 강령을 보고 도토리가 되고자 네, 그렇게 해서 녹색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 제가 그 다니던 대학에 소속된 지역구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 지방선거 캠프에서 이제 구의원 후보 선거를 같이 하면서 그때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IMF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셔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좀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이슈들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들이 차곡차곡 생겼던 것 같아요. 다 시큰둥하고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거, 뭐라 그래요? 유별난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들 많이 봐서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고 돈만 그냥 잘 따박따박 나가고. 여성들이 많은 과에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 녹색당이 여성 이슈를 크게 던졌었고 페미니즘을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었어서 약간 멋있다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좀 영웅화되는 그런 것도 좀 되게 부담스럽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지지해주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그리고 또 진보정당에서 최초로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1번, 2번, 그리고 11번, 12번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을 했고, 총선에서 최소 1, 2번은 당선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21대 국회에는 최연소 국회의원이 정의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큼 청년 정치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좀 고민하고 결정했다라는. 그 할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희는 대부분 35세 이하의 여성들 혹은 에이젠더 또 트랜스젠더 분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문턱이 낮은 정당이고요. 또한 저희는 출마를 하면 기본소득이 나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휴직 상태에서 하고 있고, 주머니가 가볍고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고, 일단 당내 문화 자체가 청년 정치인들이 당연히 와서 정치할 수 있는 공간, 특별하지 않은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 기초자산제도였는데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초 자산이 아니라 기본 소득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스타트업을 해도 망하기 쉬운 구조긴 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반 환경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녹색당은 사실 청년이라고 호명하여 특정한 공약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청년이 모든 계급을 뭐 대표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어떤 환경과 지위를 대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이제 청년들도 어떤 환경에 있든 좀 사람다운 삶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주거 공약이나 뭐 기본소득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저희가 2호 공약이 페미니즘 관련 공약들이에요. 20, 30대 여성들이 피해받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범죄라든지 노출되는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들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호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몇만 원씩 한다고 하잖아요. 이 행복주택이 사실 신축 건물이거든요.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증금이라거나 납부해야 되는 월세 부담이 시세의 7, 80% 수준이라고 해도 부담이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지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 굳이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비라거나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이 주택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있는 주택에서 2년마다 옮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보장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주택 등을 좀 확충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좀 더 보강됐어야 됐는데 구호만 있는 정책이죠.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꼭 청년을 호명하지 않아도 이제 주택임대차 관련 보호법을 개정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이제 공약이었어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된 주거,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겠다. 이것도 그들의 공약이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만 빵빵 띄어서 할 것처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구호만 남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도 드리고 싶고 또 신혼부부라는 것들을 꼭 붙여서 청년이면 누구나 신혼부부가 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내가 동성가족인데 신혼부부라고 해서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저도 공감이 돼요. 짜증이 나네요. 슬프게도 정치가 약속한 정책이나 공약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어떤 정당을 지지할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까라는 걸 결정할 때 정당들 스스로도 사실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보다는 선거 때 이 이슈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들로 좀 우리가 그동안 정치 문화가 조성된 게 아닐까? 그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만든 것이 공범이고 그것이 들킬까봐 걱정돼서 또 더 못한다고 생각도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증세를 안 하나 이런 고민도 진짜 크고요.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한 경제 성장률이 전부가 아닌 사회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저는 문제라고 또 더 붙이고 싶어요.